한국이 느리고 답답한 나라라고? 여기 한국에 대해 편견이 강한 미국의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기업에서 하는 협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그녀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싫어하던 한국에 귀화를 하게 된 것일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라 이국, 미국의 한 IT 기업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식 아이디어가 최고라고 늘 믿어왔고,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도 제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한국과의 공동 프로젝트 때문에 한국에 방문할 일이 생겼죠. 한국에 관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 있었지만 제게는 너무 예스럽고 엄격한 느낌이었어요. 그 작은 나라 안에 갇혀 생각의 틀이 좁고 사고방식도 폐쇄적이라 생각이 들었죠. 정말 가기 싫었죠. 모든 걸 새로 맞추어 나가야 했으니까요. 아직도 서울에 처음 발을 디뎠던 날을 잊지 못해요. 미국에 있던 익숙한 풍경을 뒤로하고 떠나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서울에 도착하기 전부터 저는 한국 회사와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약간의 긴장감과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협업회사의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인 이민준 씨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가 친절하고 일에 열정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동시에 한국의 업무 방식이 제가 익숙한 빠른 속도와는 다를까 걱정도 했습니다. 긴 비행 내내 생각에 잠겼어요. 스스로 이 프로젝트를 위해 지금까지 왔어. 라고 계속 되뇌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비즈니스가 미국의 빠른 속도와는 안 맞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떨칠 수 없었죠. 한국에 대해 적어둔 작은 메모들을 들여다보며 그들의 업무 프로세스가 신중하고 꼼꼼하다는 내용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신중한 방식이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신속한 결정을 내릴 시간을 너무 빼앗지 않을까 고민했어요. 서울에 도착 후 저는 설렘과 머뭇거림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에 발을 들여놓자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감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중요하다는 걸 알기에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워 보여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저는 이민준 씨와 그의 팀을 만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조용하지만 집중하는 모습으로 함께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놀랐어요. 민준 씨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의 친절한 눈빛과 부드러운 어조에 저는 환영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준 씨는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밀라. 저희의 아름다운 도시와 독특한 비즈니스 방식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했어요. 그의 환영 인사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 느리게 진행될까 하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죠. 회의실에 앉아 팀원들이 조용히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미국에서 경험했던 빠르고 역동적인 회의와 비교하게 되었어요. 순간 신중하게 진행하는 이 방식이 우리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들었죠. 왜 이렇게 작은 세부 사항마다 시간을 쏟아야 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빠른 결정이 성공의 열쇠라고 믿었기에 약간의 좌절감도 느꼈습니다. 대화에 참여하려고 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 다른 속도에 적응하지 못한 채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즉흥적으로 생각하고 빠르게 결정하는데 익숙했어요. 그들의 신중한 방식은 제게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마음속에만 간직한 채 조용히 관찰하기로 했죠. 민준 씨가 모든 의견을 인내심 있게 경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잠시 멈춰서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의심이 남아있었지만 어쩌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배울 점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어요. 그날 하루 종일 회사가 위치한 건물을 둘러보았습니다. 햇살 가득한 긴 복도를 걸으며 그곳이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는 작은 디테일들을 발견했죠. 예전 행사들의 사진과 바쁘게 협업하는 모습들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전통에 대한 깊은 존중과 올바른 방식을 추구하는 헌신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중하고 사려 깊은 프로세스가 단점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강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그 느린 속도에 대해 여전히 약간의 의구심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호기심과 열린 마음도 생겼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 그의 팀에게서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다음날 회의실에 들어서면서 결연함과 걱정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우리 프로젝트가 큰 도전에 직면해 있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자리에 앉자마자 새로운 동료들이 노트를 준비하고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고 분위기에는 긴장이 가득했죠. 저는 깊게 한숨을 쉬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가 먼저 입을 열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회의는 우리 모두가 직면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주의 깊게 들으려고 했지만 느리게 진행되는 논의 때문에 점점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미국에서 빠른 결정을 내리던 제 방식과 비교하면서 매 순간이 소중하다고 느꼈고 긴 토론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몇몇 팀원들의 눈빛에서 걱정이 읽혔고 서로 조용히 바라보는 모습을 보니 회의실 안의 긴장이 순간마다 더 강해졌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제가 말을 꺼낼 때 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왜 이렇게 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 문제를 해결할 빠른 해법이 필요합니다. 제 목소리가 의도보다 커졌고 그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는 약간의 충격이 스쳤습니다. 빠른 행동만이 마감 기한을 맞출 수 있다고 믿었기에 제 안에 분노가 치솟았어요. 제가 한 말에 모두가 잠시 말문이 막히면서 회의실은 고요해졌습니다. 조용히 경청해왔던 민준 씨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담담하게 에밀라, 한국에서는 모든 아이디어를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저희는 느린 것이 아니라 단지 신중한 것뿐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신중함이 긍정적인 의미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게 신중함은 언제나 느리고 비효율적인 것만을 의미했었어요. 그러나 제 답답함은 점점 커져서 저는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어째서 끝없는 토론에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데. 제 말이 고요한 회의실에 메아리치자 주변 사람들의 긴장이 더 높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몇몇 팀원들은 자신들의 서류를 내려다보았고 다른 이들은 걱정스런 눈빛을 주고받았죠. 제 말이 민준 씨뿐만 아니라 전체 팀에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무겁고 불확실함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민준 씨를 바라보며 그의 눈에서 상처와 차분한 결의가 섞인 모습을 보았어요. 그는 다시 한번 저희 방식을 한번 믿어주세요. 저희의 방식은 오랜 경험과 신중한 고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에밀라에게는 느리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저희가 실수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저는 제 분노가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평소의 빠른 일처리 방식과 한국팀이 따르는 신중한 방식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제 자신을 느꼈어요. 제 빠른 결정 방식이 모든 문제의 최선의 해결책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서서히 스며들었죠. 서둘러 일을 처리하면 놓칠 수 있는 세세한 부분들과 실수들을 상상하니 어쩌면 신중한 프로세스에도 나름의 강점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빠른 결정에 대한 믿음을 쉽게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 회의실의 긴장은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저는 좌석에 다시 앉아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동료들의 신중한 접근 방식에 담긴 이유를 들으려고 애썼습니다. 민준 씨가 말씀하실 때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니 그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방식에 깊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들은 프로젝트의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 진심으로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회의 내내 저는 제 의견과 동료들의 신중한 방식이 균형을 이루기를 바라며 애썼어요. 양쪽의 장점을 어떻게든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졌죠. 저는 회의실을 나서면서 수많은 의문과 함께 커져가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새로운 팀의 신중한 속도에 맞추면서 제게 중요한 빠른 해결 방식을 어떻게든 조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다음날 아침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어제 겪은 기술적인 문제들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다가오는 마감 기한의 압박이 느껴졌어요. 만약 우리가 빠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모든 게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 머릿속은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토론과 신중한 계획 때문에 작업이 늦춰진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답답함과 함께 프로젝트가 실패할까봐 걱정했답니다. 저는 불안이 가득해서 회의실에 일찍 도착했어요. 자리에 앉아 한국의 동료들의 얼굴을 둘러보니 그들의 눈빛에는 걱정과 결의가 섞여 보였어요. 그들의 신중한 과정을 존중했지만 저는 그 방식이 지금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의 침묵은 제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회의가 시작되자 한 엔지니어가 기술적인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저는 집중해서 들으려고 했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빠른 해결책에 대한 아이디어들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에서 문제를 해결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떠올랐죠. 그래서 저는 손을 들고 세부사항 하나하나를 논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마감 기한을 맞추려면 지금 당장 빠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하고 크게 울렸고 고요한 회의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민준 씨가 차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에밀라, 당신의 긴박함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희 한국에서는 모든 아이디어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신중한 과정은 나중에 더 많은 시간이 낭비되는 걸 예방해 줍니다. 저희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제 걱정을 완전히 씻어주지는 못했어요. 논의를 듣다 보니 제 답답함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야기할수록 해결책이 미뤄지는 것 같았고 팀원들의 얼굴에는 긴장이 점점 뚜렷해졌어요. 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느린 과정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목소리 높여 말하며 토론의 시간을 계속 낭비하면 마감 기한을 놓칠 위험이 큽니다. 빠른 행동으로 문제를 더 악화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 말이 회의실 안에 분노와 절박함을 실어 퍼지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보는 가운데 동료들의 불확실한 표정을 보며 제 분노가 해결책을 찾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민준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다시 말씀하셨어요. 에밀라, 당신의 빠른 결정을 중시하는 기분은 잘 압니다. 과거의 빠른 결정으로 성공한 경험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과정은 당신의 인내를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실수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임을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업 과정이란 걸 이해해 주세요. 그의 말을 들으며 한순간 머뭇거리다가 회의실을 둘러보니 동료들이 민준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던 중 조용히 한 구석에 앉아있던 한 젊은 엔지니어가 일어나 말했어요. 저희 아이디어를 결합해보면 어떨까요? 에밀라가 원하시는 빠른 진행과 함께 중간중간 짧은 휴식 시간에 작업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면서도 해결책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의 제안은 단순했지만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민준 씨를 바라보다가 다시 젊은 엔지니어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과 함께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과연 우리의 다른 접근 방식을 융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당신의 제안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고집을 부린 것을 인정해요. 빠른 진행도 중요하지만 일을 올바르게 진행하는 것의 가치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방식을 한번 시도해보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죠. 제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회의실의 긴장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기를 바랬어요. 회의의 분위기는 그 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빠르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회의실의 에너지가 분노와 답답함에서 협력과 희망으로 전환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들을 논의하며 빠른 작업과 그 후에 짧은 점검 시간을 포함한 일정에 합의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의자에 다시 앉아 피곤함과 안도의 감정이 뒤섞인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번 대립은 단순한 언쟁을 넘어 배우고 성장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빠른 결정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국 동료들의 신중한 방식도 나름의 강점을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접근법은 느려 보일 수 있지만 세부 사항에 대한 깊은 존중과 나중에 더 큰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었거든요.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오늘 하루를 곱씹었습니다. 한때 느꼈던 분노는 서서히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는 의지로 대체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내린 모든 결정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깨달았죠. 서로 다른 사고방식이 공존한다는 것은 결국 균형을 찾는 문제라는 것도 말입니다. 저는 회의를 마치고 나서 책임감과 결의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앞으로도 동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동시에 제 아이디어도 열린 마음으로 공유하며 모두에게 효과적인 해결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희망했어요. 그날 저는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도전일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후 며칠 동안 서울에서 도시와 사람들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노력했어요. 뜨거웠던 회의들을 마치고 나니 프로젝트 회의실을 벗어나 한국의 일상생활이 어떤지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서울 거리를 탐방하며 문화를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분주한 거리를 걷다 보니 현대적인 유리 빌딩과 전통 기와집이 어우러진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길거리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친근한 대화와 웃음소리가 도시를 따뜻하고 환영하는 느낌으로 만들어주었죠. 그러던 중 큰 전통시장 근처를 헤매다가 한 다정한 가게 주인을 만났어요. 그분께서 저에게 지역 간식을 맛보라고 초대해 주셨어요. 저는 그분 가게 앞 작은 나무 벤치에 앉아 갓 만든 떡볶이와 순대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주인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어묵 국물과 함께 천천히 먹으라는 제스처를 보이셨죠. 생소한 것들이라 낯설었지만 매콤하고 짭짤한 맛이 어울려 감칠맛이 돌았어요. 그 빨간 소스는 제가 먹기엔 많이 매웠지만 이상하게 눈물을 머금고 자꾸 먹게 되더군요. 매울 때마다 같이 주신 국물을 마시니 그날의 피로가 확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 후 민준 씨가 경복궁이라는 유명한 고궁 투어에 저를 초대하셨어요. 저희는 경복궁의 큰 대문을 지나며 길을 걸었고 저는 아름다운 건축물과 오래된 목재문에 새겨진 정교한 조각들에 감탄했어요. 민준 씨는 경복궁의 역사와 그곳에 살았던 왕과 왕비들의 이야기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죠. 그의 말 덕분에 과거가 생생하게 다가왔고 옛날부터 신중하게 계획한 전통이 오늘날 한국인들이 모든 일에 정성을 쏟는 모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투어는 저에게 하나의 발견이 되었어요. 고궁의 벽돌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놓여진 것을 보면서 신중함이 느림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과거를 기리는 의미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죠. 저는 예전에 가졌던 작업 처리 방식에 대한 의구심이 문화에 대한 완전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저녁마다 민준 씨를 따라 한강을 산책했어요. 강물은 가로등 아래 반짝였고 서늘한 야간 공기가 제 마음을 차분하고 사색적으로 만들어주었죠. 물가에 놓인 벤치에 앉아 가족들과 친구들이 함께 웃으며 지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제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민준 씨가 가르쳐준 몇 가지 한국어 구절을 연습해 보며 일상 대화에서 사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웃으며 인사할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에 참여하기도 했죠. 음식은 맛있었고 대화는 따뜻함과 정으로 가득했어요. 서로 정성을 다해 함께 일하고 살아갈 때
그 속에서 특별한 조화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매일매일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작은 발견들을 해나갔어요. 전통 그림과 현대 미술이 나란히 전시된 작은 미술관을 방문했고, 근처 학교에서 자신의 꿈과 전통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죠. 새로운 만남마다 저는 한국인들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커져감을 느꼈어요. 신중하다는 것은 결코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행동이 깊은 고민과 최선을 다하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제 예전의 의구심은 서서히 사라졌고 제 방식이 전체 그림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방식은 나름의 아름다움과 강점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느리고 답답하게만 느꼈던 한국인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죠. 지하철에서의 모습, 식당에서 줄을 서서 대기하거나 통화를 기다리는 모습에서 이게 내가 알던 느린 사람들이 맞나 싶었죠. 어느 때에는 질서 정연하면서 신속하게, 어느 때에는 신중하게, 그리고 또 어느 때에는 너무 급하다 싶을 정도로요. 회의 때의 모습들은 모두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들이 만든 결과물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우리 팀이 아이디어를 합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느꼈어요. 민준 씨와 동료들과 함께 회의실에 앉았을 때 방 안은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긴장이 많이 됐어요. 제 아이디어와 한국 동료들의 방식을 결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회의가 진행되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빠른 결정을 내리면서도 작업을 점검할 짧은 휴식을 갖는 계획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속도와 신중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은 느낌이었죠. 저희는 작업을 짧은 시간 단위로 나누었고 매 시간마다 빠른 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공유한 뒤 10분간 모든 것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방식은 미국에서 익숙한 것과는 달라서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곧 짧고 활기찬 회의의 설렘을 즐기기 시작했답니다. 그 기간 동안 민준 씨와 밀접하게 협력했죠. 그는 저에게 우리 프로세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내심 있게 설명해 주셨어요. 회의를 잠시 멈출 때마다 팀원들이 숫자, 도면, 차트를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방법이 느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정 시간을 줄여 작업이 더욱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컴퓨터로 작업을 검토하고 있을 때 민준 씨가 다가와서 에밀라, 저희 진행 상황이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방법이 함께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 말에 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고 저는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즐거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희 아이디어가 하나로 모이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신나요. 라고 동의하며 말했죠. 그러면서 우리 각 팀원이 프로젝트에 특별한 기술을 가져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때부터 서로의 차이가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의하는 동안 제 미국 동료들도 점차 한국의 신중한 계획 방식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조금은 속도를 늦추고 모든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웠죠. 당장은 느릴 수 있으나 이후 생길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며 결과적으로 확실히 시간 단축이 된다는 걸요. 동료들은 이제 이것 좀 확인해 봅시다 또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의실의 분위기 또한 바뀌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서두르기보다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것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모두가 함께 진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며 각자의 눈에 자부심이 가득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결합한 방법 덕분에 그동안 큰 스트레스를 주던 기술적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할 수 있었어요. 빠른 결정과 신중한 검토가 어우러져 문제를 차근차근 고쳐나갔죠. 문제의 한 부분이 해결될 때마다 팀원들이 박수를 치고 웃음을 지었고 프로젝트는 모두에게 균형 있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변화의 일부가 되어 무척 자랑스럽고 행복했습니다. 성공적으로 프로젝트가 끝나고 팀원들의 그동안의 수고와 성공을 축하할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죠. 밝은 강당 안에 모여서 풍선과 다채로운 현수막으로 꾸며진 자리를 보니 마치 축제장 같았어요. 모든 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넘쳤고 민준 씨와 저는 앞쪽에 서서 양 팀의 동료들이
자리에 앉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한국팀의 눈에는 기대감이 반짝였고 제 미국 동료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커져가는 존경심이 보였어요. 마치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상식 중에 제가 짧은 연설을 했어요. 예전에는 한국 동료들의 신중한 방식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던 날들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그때 참 조급했고 빠른 결정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의심이 많았어요. 신중한 계획이 어떻게 강점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나아간 덕분에 실수를 피하고 튼튼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 있었고 주변의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지지해 주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민준 씨도 나서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했죠. 저희 방식은 느린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과거를 존중하고 미래를 돌보는 방법입니다. 에밀라와 함께 서로의 아이디어를 섞으면 성공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말에는 자부심에 차 있었고 한국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과 미국 동료들의 미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모두 함께 식사를 했어요. 테이블에는 미국식 요리와 전통 한식이 어우러져 있었죠. 저는 김치와 불고기를 맛보기도 하고 쌈 싸먹는 법도 배웠습니다. 오일 파스타와 스테이크도 맛보았어요. 테이블 위의 다양한 맛의 조화는 마치 우리의 서로 다른 업무 스타일이 섞여 있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며 웃음을 짓고 한국 동료들의 가족 전통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더욱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 고향에서의 경험들도 몇 가지 공유하며 대화를 나누었죠. 마치 한 입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한 걸음 다가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을 항상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중한 사고와 존중, 그리고 빠른 행동의 에너지를 모두 소중히 여기겠다고 마음에 새겼어요. 서로 다른 아이디어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모일 때 성공이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민준 씨와 저는 단순한 동료 이상의 깊은 인연으로 발전했습니다. 축하 모임과 한강변 산책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더욱 깊어지면서 우리는 서로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점차 업무를 넘어서 작은 일상 속에서도 미소를 나누고 서로의 취향과 꿈을 공유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이 되었죠. 처음엔 서로 각자의 일을 하며 떨어져 지내다가 한국에서의 순간들이 그립고 소중해 이제는 한국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한국어 공부를 해서 이제는 번역기 없이도 대화가 어느 정도 되게 되었답니다. 아직도 서로가 문화와 생각의 차이가 있지만 서로가 존중하며 한 발 물러서서 하나하나 맞춰 나가는 중이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